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에 대해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심리 및 평의 본격적인 검토 과정.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법적 해석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 후 본격적인 심리 시작.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기본적인 사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지 그리고 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은 본격적으로 심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서면 심리 vs 구두 변론.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서면 심리. 법률 의견서, 증거자료, 관련 판례 등을 제출받아 문서 검토를 통해 판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나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2. 구두 변론.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 직접 변론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심리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평의 재판관들의 내부 토론. 모든 심리가 끝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평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재판관들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면서 입장을 정리합니다. 평의 과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논의를 거쳐야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의결 선고를 위한 최종 결정. 평의가 끝난 후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6명 이상의 동의 필요. 법률위원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과반 5명이 넘는다고 해서 위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 위헌 심판과 달리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탄핵 결정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정당 해산 결정 9명 중 7명 이상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의결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선고. 헌법재판소의 공식 발표.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공개 선고 진행.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장은 법정에서 결정 요지를 직접 낭독합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기자들도 참석하여 현장을 취재하게 되며 TV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합니다. 판결문 작성 및 서명. 선고 후에는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모든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서명합니다. 주문결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명시됩니다. 이유 판단 근거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법률적 근거가 설명됩니다. 별개 의견, 반대 의견,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추가됩니다. 사. 결과 발표. 결정문 공개 및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끝난 후 공식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결정문을 게재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변경 및 폐지. 만약 특정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그 법률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관심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